뉴욕에 이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2차 봉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주당 $600의 추가 실업급여를 직장 복귀 보너스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민심사기관 직원 75%가 무급휴직에 처할 것으로 보여 이민 업무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성소수자 고용차별 위법 판결은 반세기 만에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일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직 정치인과 기업들의 마스크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문 대학들이 내년 입시에서 SAT와 ACT를 지원 요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5월 중순 이후 각 주의 교도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73%나 증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주지사들이 2차 봉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경우 기업체 점포를 다시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모든 선택 가능성을 남겨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전날 일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식당이나 술집 밖에 대규모로 몰리고 있다며 사업장과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셧다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N은 텍사스, 오레곤주 등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늘고 있으며 아르칸소, 알라바마, 오레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등 최소한 4개 주에서 최근 1일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 새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75%나 증가한 오레곤 주에서는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12일 추가 경제 재개의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행사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노동절 이전까지 잡혀있는 특별 행사들을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 일부 지역에서 신규 환자가 2배로 증가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머틀비치와 폴비치 등에서 불꽃놀이 같은 독립기념일 기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주당 $600의 추가 실업급여를 직장 복귀 보너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정부는 일하지 말라고 실업수당을 지불하고 있다며 추가 실업급여가 실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의회 예산국 전문가들은 상원 금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당 $600의 추가 실업급여가 6개월 더 연장될 경우 실업자 6명 중 5명은 일할 때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다며 정부 지출은 늘리면서 고용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주당 $600의 추가 실업급여는 지난 4월부터 집행되기 시작해 오는 7월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실업급여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지속되지만 다만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긴급 입법 조치한 주당 $600의 실업급여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재개에 돌입하면서 5월 일자리는 250만 개 증가하고 실업률도 13.3%로 낮아졌는데 이 같은 경제 재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커들로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업급여 대신 일터로 복귀한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는 다음 주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입법 조치를 두고 또 다른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실업급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이민국이 예산 부족으로 이민심사기관의 직원 75%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수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청이 급감한 데 따른 예산 부족으로 대규모 감원을 추진해온 가운데 전체 인력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3,4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 계획을 밝혔고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수속과 이민심사 등 처리 지연은 물론 상당 기간 이민 수속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8월 3일 이후 무급휴직 대상은 총 13,400여 명이며 무급휴직은 30일간 시행되며 30일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의 예산 부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한에 고삐를 당기면서 수수료 수입은 줄었지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인력을 충원해 인건비 지출이 늘어났던 것과 코로나19의 이민 신청이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익이 약 61% 감소해 약 10억 달러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초 이민국 직원의 대거 무급휴직 시 이민과 비이민 비자 등 각종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보는데 상당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고용차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리자 뉴욕타임즈 등 언론은 반세기 만에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진보단체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판결문까지 썼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를 언급하며 단순히 동성애자이거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성전환자 여성 1명이 실직 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뉴욕타임즈 등 언론은 이 같은 판결은 전국적으로 약 810만 명의 성소수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화당도 성소수자 직장 내 차별 금지 판결에 대해 대체적으로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은 안 된다며 성소수자 권익에 힘을 실어준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다며 법원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의회에서의 소모적인 논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마스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정치인과 기업들의 마스크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장원삼 뉴욕 총영사, 김민선 롱아일랜드 컨서버토리 관장은 톰 스와즈 연방하원 의원과 함께 롱아일랜드 노스쇼어 병원에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톰 스와즈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받은 KF94 마스크 5,000장을 노스쇼어 병원에 전달하게 됐다며 한인 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So we're so grateful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as a whole, but especially today for their contributions of these masks to the frontline workers here at the Northwell Health System. There's a great friendship between the Korean American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y respect their culture of their native land, but they've also adopted their new country and embraced it. And contributions like this are what make our country so much stronger and our community so much stronger. I'm a first-generation American myself. My father was born in Italy, came to the United States as a young boy, and lived a great American success story. And I see those same American success stories taking plac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every single day, even right here at Northwell Hospital. So thank you again. 감사합니다. 한인들도 많은 거주하는 맨하탄에 위치한 노스쇼어 병원은 뉴욕주에서 가장 큰 사립병원으로 지난해 아시안 환자만 663명이었으며
코로나19 회복 환자 4만 명, 응급실 하루 평균 환자 1,300명을 수용한 병원으로 현재 7,2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I'm so glad that Congressman Swazi chose this hospital as the place to direct the Korean donation because he understands that, yes, this hospital sits in a strategic place right on the Nassau-Queens border, and it's a very important community resource.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기부 행사를 하는 이 노스쇼 호스피털은 퀸스와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이용하는 병원이고 특히 이곳에는 한인 의료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신들의 안위도 돌보지 않고 희생하시면서 봉사하시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탐 스와지 컨그레스맨 연방 하원 의원님을 지지하는 저희 한인 커뮤니티 지지자들이 KF 마스크 5,000장을 저희들이 이 노스쇼 호스피털에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는 2만여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미국 내 타주보다 빠른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마스크 쓰기와 사후적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만큼 뉴욕주는 마스크의 중요성과 더불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마스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부 선행을 실천한 정치인들로는 탐 스와즈 의원뿐만 아니라 뉴욕 런킴 의원, 그레이스 맹 의원, 피터 구 의원 등이 정부와 병원 등에 마스크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마스크 증정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사회의 기부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포함한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내년 입시에 대학 입학 자격 시험 SAT와 대학 입학 학력고사 ACT를 지원 요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15일 코로나19로 시험 일정상의 불가피한 문제를 이유를 들며 지원자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와 대학 입학 학력고사인 ACT 등 입학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을 둘러싼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불안 국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공과대, 카네기 멜론대, 코넬대, 툴레인대 등 수백여 대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교령과 각종 시험 취소 등을 고려해 입학 요건을 조정했습니다. 코넬대는 내년 입시에 SAT와 ACT 점수 제출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첫 번째 아이비리그 대학입니다. 한편 프린스턴대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 유일하게 SAT와 ACT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입학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미 전역 20여 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월 중순 후 미국 각 주의 교도소에서 사망자가 73%나 증가해 교정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어제 기준 현재 전국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수감자는 6만 5천여 명으로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들 중 6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집단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온상은 요양원이나 육류 가공 공장이 아니라 교정기관 내부라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인종차별 항의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미결수들이 각 지역 교도소에 갇힌 채 방치되고 있어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 전역 교도소에는 시위 참가자 수천 명이 갇혀 있지만 마스크 착용, 6피트 거리두기 등 안전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18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는 캘리포니아, 오리곤, 네바다, 아리조나, 몬태나, 와이오밍,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사,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조지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 하와이 등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든든한 우군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는 23일 오바마 전 대통령과 공동 온라인 기금 모금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를 표명한 뒤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자금 모금 행사와 관련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이며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이든 캠프 측과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지난달 선거자금 모금액이 8,08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4월 모금액보다 33.5% 급증한 액수입니다. 한편 온라인 매체 ARL 나우는 바이든 후보 측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왔던 주요 반이민 정책들을 철회하고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들이 될 전망이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이민 분야 개혁 작업들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되돌리는 정책으로는 망명 신청을 위해 미 국경으로 오는 이민자 난민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봉쇄 정책을 완화하는 내용과 이민자 신분 관련 혜택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 철회 정책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폐지시킨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을 부활시키고 공적 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도 철회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Landmark ruling protects LGBT workers. Citing the 1964 Civil Rights Act, the Supreme Court said Monday that people could not be fired for being gay, bisexual, or transgender. 어제 연방 대법원은 1964년 민권법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Court guarantees rights pursued for decades. Until Monday's decision, it was legal in more than half of the states to fire workers for being gay, bisexual, or transgender. The vastly consequential decision thus extended workplace protections to millions of people across the nation, continuing a series of Supreme Court victories for gay rights even after President Trump transformed the court with his two appointments. 어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미국 주들의 반 이상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 임명으로 대법원장을 바꾼 뒤에도 게이 권리를 위한 연방 대법원의 연이은 승리는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직장인들의 보호가 확대됐습니다. 그 옆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News analysis. A 6-3 decision few expected.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번 6-3으로 내려진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So it would be an understatement to say that gay rights leaders and supporters were surprised by the court's ruling on Monday that the 1964 Civil Rights Act protects gay and transgender Americans from workplace discrimination. They were stunned that two conservative justices had sided with them, stunned that this happened on top of a Republican appointee writing the marriage ruling too. 동성애자 권리 지지자들은 1964년 인권법에 따른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을 직장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놀랐다고 합니다. 보수 성향의 두 대법관이 그들 편을 들어준 것과 공화당이 동성애자들의 결혼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에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Sick, hypocrisy. Liberals, media cheer protests, but say outdoor restaurants, bars are COVID risks. There's a double standard in the way politicians and the press treat mass protests, like this one in Brooklyn, left, and the reopening of small businesses. This is fine, this is dangerous. 왼쪽 사진은 브루클린에서 벌어진 시위 장면이고 오른쪽은 소상인들의 영업 재개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사후적 거리두기 규칙에도 불과하고 왼쪽 사진의 시위는 괜찮다고 말하고 오른쪽 사진의 영업 재개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Double standard of polls and the media. Cuomo bragged that he personally called some businesses he saw on the news to chastise them. How about the hundreds of people who marched through the city, gathered in parks, and laid down in Times Square? Did he show such concern?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이 뉴스에서 본 몇몇 거리두기 규칙을 어긴 사업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그들을 야단쳤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모여 도시를 행진했던 수백 명의 시위대에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As for yanking the licenses of bars and restaurants that attract the misbehaving crowds, de Blasio won't order the police to arrest anyone for violating the guidelines, not after the first week of lockdown, when that resulted in racially disproportionate arrest numbers. So how is a bar owner supposed to achieve what the cops can't?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는 바와 레스토랑의 면허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드 블라주 시장은 경찰에게 이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주들은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을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그로 인한 폐쇄에 좌절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미주 한인 여성과학자 최혜련 교수가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변이가 미국과 유럽의 대확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전 세계 최초의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원인을 놓고 기후, 유전자와 면역체계, 비만 등 다양한 분석이 진행 중인 와중에 최 교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변이 전에 비해 세포 배양 실험에서 10배가량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5일 미 전역에서 한때 가장 높았던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률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현재는 가장 낮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타주에서 오는 방문객들로 인해 확진자가 재급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타주 방문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뉴욕을 원천 봉쇄하는 강경한 조치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예비선거를 앞두고 뉴욕주의 선거 보호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핫라인은 사전투표 기간인 어제부터 21일까지 그리고 예비선거 투표 당일인 23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투표에 대한 어려움이나 우편 투표나 직접 투표를 할 경우 겪는 궁금증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7월 6일부터 유소년 스포츠 경기를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간 지역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되는 경기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은 야구와 소프트볼, 체조, 필드하키, 크로스컨트리 등이며 관람객도 자녀 1명당 2명이 허용됩니다. 해당 지역은 핑거레이크와 모크밸리, 서던티어, 놀스 카운티, 센트럴 뉴욕 등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역경을 헤쳐나갈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